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좀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 어느 정도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었는데, 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왔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단 지지 부분이 잡히는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후로 일주일 동안 꽤 큰 포인트의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보면 최근에 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던가 상당히 폭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시장 뭐 숏을 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대응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그런 말씀 드리면 이제 숏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자,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지금 상당히 물려 계시겠죠. 그럼 언제 이제 시장에 조정이 나올 것이냐? 자, 이 부분들이 롱을 타기 시작할 때쯤 시장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지금 그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 자체를 그렇게 쉽게 주는 그러한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포지션을, 즉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롱을 타면 제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들어가게 됐을 때 누군가는 떠넘기는 물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진중함은 가지고, 그리고 조심하면서, 자, 항상 말씀을 드렸죠. 정배열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각각의 낮은 위치에서 혹은 이런 식으로 지지 구간이 잡히는 모습이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가야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강조를 계속 드려왔지. 자,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전액을 들어가게 되면 물리기가 딱 좋은 그러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에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서 매수에 있어서 상당한 신중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저항선이 어디에 있어요? 자, 요 위치가 이전에 한번 고점으로 작용을 했던 부근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의 위치, 즉 가격으로 본다면 자, 13,000 초반 정도의 포인트 정도가 1차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5, 600포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움직임 자체가 파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흐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급하게 올라가는 흐름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세가 바로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바지로 조금 더 물량을 떨궈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 위치가 될 만한 곳이 바로 13,000 초반 정도의 위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높아진 위치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정배열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혹은 조금 하락에 너무 올랐다는 이유로 베팅을 하는 그러한 움직임보다는 다시 저점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상승이 나왔고, 자, SOXX 역시도 3, 4, 1세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반도체 쪽이 엄청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 흐름 자체가 이제 국내에도 이어졌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대거 국내 반도체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는 조금 주목을 덜 받는 흐름,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로 또 다시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신다면, 자, 내가 어느 섹터에 투자할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이미 상승이 나왔던 뭐 에코프로라던가 뭐 아니면 이러한 종목들에만 또 목을 메고 계시다면 또 이러한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섹터 국내는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자,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상황이다 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개별적인 종목을 한번 좀 간단히 보자면, 자, 뭐 엔비디아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저 반도체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애플 역시도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방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러한 위치에서 사기에는 그렇게 안전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엔비디아나 애플을 그럼 지금 이 위치에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것이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싼 가격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추세를 많이 탄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자, 어느 순간에 매수세가 꺾이는 순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조금 조심하는 그러한 주의가 지금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자, 비슷한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정고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더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조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는 매수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러한 위치라면, 이런 골든크로스 자리라면 모르겠지만 이 위치에선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에너지 자체가 지금 역배열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더라도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즉 이 위치에서, 자, 여기서 이제 정배열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고, 자, 그러한 정배열 타이밍 초입에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자, 뭐 모건 스탠리나 뭐 페이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빠졌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는 흐름에서 기존에 이런 비대면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당히 하방을 향할 수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오름세를 보여왔고, 자, 뭐 맞소나 뭐 다 좋은 흐름을 보여왔어요. 넷플릭스 역시도 상당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대형주들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의 이런 대형주들이 어떻게 보면 시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뭐 2%씩 올라가면 지수도 뭐 1.5%가 상승하는 지금 이러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수가 올라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상승률, 그러니까 많이 올라도 3%, 뭐 2% 이런 식으로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거운 종목들은 상승률 자체가 낮고,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더라도 각자가 가진 종목들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이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를 놓쳤다는 포모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대형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끌었던 것이고, 그냥 말 그대로 지수의 상승률만큼만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래봤자 3에서 한 5% 정도의 상승이 나온 것인데, 지수 전체가 5% 올랐다면 개인적인 이런 대형주들도 5% 올랐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로 많은 대형주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기처럼 정말로 가격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이 부분도 올라가고 중소형주도 올라가는 지금 이러한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이미 큰 종목들이 다시 이만큼 올라온 상황에서 나머지 중소형주는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가 이전보다는 2-3천 포인트가 낮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위치에서 지금 우리가 또 포모를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대형주들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넣는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식은 적절한 위치가 왔을 때 전체적으로 뭐 대형주가 좀 저렴해졌다거나 가격이 저렴해졌을 때마다 모아가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올해부터 계속 드렸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락이나 지금 위기를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올라가는 상황이 뭐 제가 쉬는 동안에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팔라고 할 때는, 위험하다고 할 때는 하락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떡하나? 너무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뭐 너무 큰 비중을 들어가기엔 위험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뷰는 동일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또 지지구간이 잡히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쯤에 기회를 보시면 될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TQ 같은 경우도 상당한 상승세가 나왔고, 자, FNGU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SOXL 같은 경우도
자, 14달러에서 17달러 정도까지 어느 정도 강한 상승이 나온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SOX나 이런 부분은 또 전저 라인을 깨면서 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숏을 들어가게 된다면 손해만 누적되고 사실은 손절 라인을 계속 잡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어떤 특정한 지지 구간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짧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위치, 이러한 흐름에서 짧은 하락 구간을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차라리 이런 식으로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상승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숏 투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매수를 들어가기엔 조금 위험한 위치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이번 주 시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한번 진행되는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 자, 일주일 정도 제가 휴식을 취하고 왔는데 뭐 시장 자체는 사실 이렇게 저도 투자 자체도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조금 쉬어가는 단계였고, 자, 요렇게 지금 뭐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주식시장을 조금 쉬어갈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혼란 속에서, 왜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 뭐 파월이 어떻고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고 뭐 FOMC가 어떻고 물가가 안 잡히느니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시장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에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각자만의 노력을 해 주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조언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